2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20%를 넘어섰습니다. 이 시기엔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 후에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보험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실손보험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보험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껴가며 유지하고 계시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비용이 올라가게 될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려면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어떤 방향이 유리할지 꼭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정부가 실손보험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실비보험이 2025년 말에 출시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5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불리는 상품인데요. 2025년 말이라면 사실상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번 개혁안 발표 이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원비 걱정 때문에 그동안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면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해오신 분들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발표된 실손보험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판매된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히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꼭 오늘 알려드릴 유익한 보험 지식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분들께도 얼른 공유를 하셔서 함께 다 같이 나누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서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서 국민의 사적 안정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작은 자기부담금 등으로 인해서 과잉 의료가 유발되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손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문제로 많은 가입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비급여 실손보험금은 2017년도까지 4.8조 규모였던 의료비가 6년 동안 70%가 늘어난 8.2조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비급여 보험금 비중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비급여 진료비 보상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년 실손보험료가 부담스럽게 인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급여 보상으로 손해율이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보험사들도 보험금 지급 심사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 2세대 실손보험의 장점이 무색할 정도로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보면요, 그 이유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보험금 미지급 사유 중에서 비급여 치료를 과잉 진료로 판단해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30.6%, 약관 적용을 둘러싼 다툼이 34.4%, 고지 의무 위반이 14.1%였습니다. 여기서 가입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는 일은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신 뒤에 보험사로부터 현장 심사를 나가겠다는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때부터 3일 안에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서 통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선임 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을 한다는 점이에요. 소비자분들은 한 푼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현장 조사라는 이유로 계속 늦어지기도 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험금이 혹여나 줄어들게 되거나 아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해지 통보까지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상 체계를 잘 모르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손해사정사 선임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하시면 보험사와의 분쟁이 생기더라도 내 권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실손보험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 9일에 정책토론회에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가입자도 법 개정을 통해
약관 변경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었죠. 다행히도 최종 발표안에서는 이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조금은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5세대 실비보험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여 부분은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급여 2번부터 볼까요? 여기는 기존 4세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부담금이 똑같이 20% 일괄 적용됩니다. 그런데 통원진료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에다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연동되는 방식으로 바뀐 건데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라면 이제는 그 50%가 그대로 자기부담금으로 책정됩니다. 즉 통원 부분에서는 이전보다 다소 불리해진 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보장에서 빠져 있었던 임신 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가 새롭게 포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가입자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출산 시대에 분명 도움이 될 만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비급여 의료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급여는 크게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나뉘게 되는데요.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500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자기부담금 한도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간 자기부담금이 2천만 원이 나왔다면 가입자가 그 금액을 그대로 다 부담을 해야 했죠. 하지만 5세대에서는 연간 500만 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즉, 이 부분은 4세대 실비에 대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중증 비급여입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실손보험료를 끊임없이 끌어올린 주범으로 지목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 개혁안에서는 보장 한도와 범위를 줄이고 자기부담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비중증 비급여의 보상 한도는 연간 1,000만 원, 통원은 1회당 20만 원, 입원은 1회당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자기부담률도 크게 올라갑니다. 입원의 경우 50%, 외래는 50%와 5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4세대와 마찬가지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없습니다. 게다가 미용, 성형, 미등재 의료기술,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손보험 전환을 꼭 고려해야 하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약관 변경 재입 조항이 없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약 1,600만 건에 달하는 가입자분들입니다. 반면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후기 2세대부터 3세대, 4세대 가입자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2026년 7월부터 2036년 6월까지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당시 시점에 실손보험으로 전환되도록 이미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가입 기간이 오면 그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세대의 실손보험으로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재가입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들에게는 선택지를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사가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 제도를 시행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설명을 의무적으로 강화하고 숙려기간을 두며 철회권과 취소권을 보장하는 방향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또 계약 재매입을 선택한 가입자가 원한다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무심사 전환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계약 재매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앞으로 보험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실손보험 전환을 고민을 했지만 불안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셨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올해 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 결정을 하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시는 내용을 정말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세대별 실손보험의 차이점입니다. 정말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100%짜리 실비보험이라고 불렸었죠. 특징을 더 보자면 상해의 경우 입통원 의료비 또는 상해 의료비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었고, 상해 의료비 특약을 넣으면 상해로 인한 치과 치료나 한방 치료까지 본인 부담금 없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동차나 산재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의 50%를 보상해주는 장점도 있었죠. 보장기간은 180일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2009년 8월부터 실손보험이 표준화가 되면서 2세대 실손보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2세대 실손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바로 10% 본인 부담금이 생긴 건데요. 하지만 여기엔 소비자를 위한 안정장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원 상한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낸 본인 부담금이 1년에 200만원을 넘게 되면 그 초과분은 전부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내 주머니에서 끝없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준 거죠. 이건 분명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부터는 우리가 흔히 후기 2세대 실손이라고 부르는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15년 재가입 조건입니다. 즉, 후기 2세대 가입자는 15년 뒤인 2028년 4월부터 그때 당시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2017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판매됐던 게 바로 3세대 실손보험, 일명 착한 실비입니다. 이 3세대 실비의 특징은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의 자기부담금이 있었다는 점이고요. 특히 비급여 3종을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 3종이란 도수치료, 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MRI, 그리고 비급여 주사료를 말합니다. 이 항목들은 1회당 2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해 주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는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입해 계신 4세대 실손보험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급여의 자기부담금이 20%, 비급여는 30%로 올라갔고, 비급여 3종 역시 1회당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큰 변화가 바로 재가입 주기인데요. 15년에서 5년 단위로 짧아졌습니다. 즉 4세대 가입자분들은 2026년 7월부터 5세대 실손으로 재가입하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4세대 실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비급여 보험금 사용 실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인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할증되기도 하는 구조죠. 하지만 여기서 꼭 고민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상한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급여 암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세대에서는 본인 부담금 30%, 즉 900만 원을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하고 나머지 2,100만 원만 돌려받았었습니다. 하지만 3세대 실비처럼 연간 200만 원 상한선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200만 원만 내가 부담하고 무려 2,8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세대별 구조 차이가 가져오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보험사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세대별 실손보험의 특징과 장단점을 다 파악하셨으니까 만약 전환을 결심해서 현재 시점에 판매되는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탔을 때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 준비했고요. 각 주요 보험사 10곳을 0세부터 10년 단위로 60세까지 전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조건은 4세대 실손 기준 1년 갱신에 5년마다 재가입되는 구조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실손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어떤 회사든 보장 조건은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건 오직 보험료 차이뿐입니다. 먼저 남성부터 보겠습니다. 0세는 2만원 초반에서 3만원 중반대, 10세는 5천원에서 8천원대, 20세는 7천원대에서 12,000원대, 30세는 만원대에서 15,000원대, 40세는 만원대 중반에서 2만원 초반대, 50대는 2만원 초반대에서 2만원 후반대, 60대는 2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중반대입니다. 이번엔 여성입니다. 0세는 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초반대, 10세는 4천원대에서 7천원대, 20세는 7천원대에서 만원 초반대,
30세는 만원 초반대에서 2만원 초반대, 40세는 만원 중반대에서 2만원 후반대, 50세는 2만원 중반대에서 3만원 후반대, 60세는 2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후반대. 지금 화면에 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내 연령대에서는 어느 정도 보험료로 실손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가 조금 더 저렴한지도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특히 지금 내가 납입하고 있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료와 비교해 보시면서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도 꼭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에 1세대 실손을 가입해서 지금 65세가 되신 여성 고객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분이 현재 실손보험료만 25만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4세대로 전환 시 보험료가 5만원이라고 한다면 실손 전환 후 20만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20만원이면 1년으로 따졌을 때 무려 240만원입니다. 이건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있는 금액은 아니겠죠. 여기서 판단이 갈리실 겁니다. 만약 내가 건강해서 병원을 크게 갈 일이 거의 없다면 예시로 말씀드린 240만원은 사실상 허공에 날린 돈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 240만원을 내더라도 기존 1세대 실손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건강 상태, 앞으로의 병원 이용 패턴, 그리고 내 가계부 상황까지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방향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는 충분히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1, 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예시로 보여드린 연간 240만원 차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유지는 해야겠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전환을 하자니 그것도 너무 걱정이다. 이런 사항들이 딱 나오죠.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몇 가지 준비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입해둔 실손보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전환해야 될 실손보험이 어떤 구조로 바뀌는지 파악을 확실히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환 이후에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손보험을 전환하면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대신 본인 부담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즉 예전만큼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보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3대 진단비가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고가의 비급여 수술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도 잘 갖춰져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많은 분들이 1세대, 2세대 실비를 버티고 유지해온 이유는 비급여 보장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앞부분에서 보여드린 한국소비자원 자료처럼 지금은 보험금 지급 심사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영양제, 백내장 수술, 고가의 비급여 수술 등 과거에는 보상받았던 것들도 이제는 지급 거절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과잉진료, 치료 적정성을 이유로 들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비싸게 내고 보험금은 못 받게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올해 말 신규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1세대와 초기 2세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재매입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보험사가 어떤 보상액을 제시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손익을 따져본 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전환을 하면 무조건 4세대 실비로 들어가게 되고 5세대가 출시되면 4세대 실비로 전환할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4세대로 들어가더라도 재가입 주기가 5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5년 뒤에는 그때 판매되고 있는 차세대 실비로 또 전환을 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재매입 비용을 받고 지금 가진 실손을 넘길 것인지, 재매입 비용을 포기하고 끝까지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4세대 실비보험으로 들어가서 5년 보장을 택할 것인지, 이건 각자의 상황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큰 질환이 있거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험료가 부담스럽더라도 기존의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을 유지하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손보험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면 5세대 실비보험 출시 전에 4세대를 서둘러 가입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5년간은 조금 더 나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고 기존 실손을 그대로 유지를 하실지 아니면 4세대나 5세대로 전환한 뒤 절감한 보험료로 갱신형 실손의 빈틈을 메꿀 수 있는 3대 진단비와 수술비 보험을 보완을 할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각 세대별 실비보험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근 이슈인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내용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꼭 손해가 아니라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런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을 하셔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위 상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